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특집 메이저리그 스페셜 화려한 도전자 유현진. 오늘 이 시간에는 유현진 선수의 올 시즌 기대되는 부분과 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얘기 나눌 송재우 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메이저리그 개막은 약 2달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시범 경기 일정이 이제 2월 23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채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현진 선수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또 어떤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지 오늘 좀 얘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국내 프로에서 메이저리그로 간 정말 직행을 한 최초의 1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물론 우리 메이저리그 진출사가 박찬호 선수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좀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현진 선수가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짚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새로운 리그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경기 숫자도 많고 또 낯선 팀이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송재우 위원이 보실 때 가장 유현진 선수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자, 본인이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점을 지목을 했었는데요. 역시 이제 체력적인 부분, 우리하고 다른 경기 수, 특히 이동 거리라든가 또 한 경기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 집중도의 차이, 여러 가지로 체력적인 부분이 정말 현재 상황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현진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네. 또 어느 정도 마음에 정말 준비를 하고 들어가냐가 정말 올 시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사실 여러분들 딱히 생각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자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의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와 유현진 선수의 올 시즌, 그러니까 이제 2013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수와 선발 등판 그리고 투구 이닝 이동 거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자 지금 유현진 선수 제가 2012년 기준을 한번 볼까요? 27경기 나왔어요. 네. 여기서 유현진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으면서 못 나온 경기도 약간 있었죠. 그렇죠. 그 점에서는 커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선발 투수가 한 시즌을 그대로 갔을 때 네. 35번, 적게는 34번에서 36번까지 선발 등판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유현진 선수 당연히 출장 경기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 투구 이닝도 역시 늘어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 맨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동거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딱 10배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양팀 모두 이게 메이저리그 밑에 평균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동거리가 지금 10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그쪽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행기 타는 이동은 이동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서부에서 동부, 그렇죠. 동부에서 서부 끝으로 올 때는 비행기 시간으로만 5시간, 또 반대로 올 때는 그 이상의 6시간 반까지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서 부산, 우리가 선수들 이동 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버스를 타고 갔을 때 걸리는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상당히 선수에게도 쉽지 않은 체력적으로 이 소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도 이동은 합니다만은 사실 그 거리 자체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낯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동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앞서 이제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셨습니다만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동 거리를 기록하는 팀이 롯데자이언츠인데 약 8,800km 정도의 이동 거리를 보이거든요. 메이저리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자막으로 좀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시애틀이 딱 10배예요. 88,000km네요. 자, 얼마 전에 그래서 시애틀이 이제 이동 거리에 대해서 네. MLB 사무국 측에 좀 불만을 표시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길다 보면은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애틀은 그런 쪽에서 우리가 불리하다. 근데 지금 순위 안에 든 팀을 다 보시게 되면 예. 전부 다 이 서부 지역, 그러네요. 서부 해안 지역을 끼고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메이저리그도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는 최대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가장 이동 거리가 긴 시애틀의 경우는 MLB 전체 평균보다 무려 33,000km 이상을 더 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면이 정말 무서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시즌도 길고 경기 수도 많다. 이러다 보니까 누적되는 피로를 선수들이
당장 그 눈으로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경기력에는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더군다나 유현진 선수는 이제 이런 그 긴 이동 거리와 함께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과정 자체가 거의 시즌을 처음 치러보는 선수에게는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타임존이 시간대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서 네. 본인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시차란 얘기를 했었어요. 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부 끝에서 동부 끝으로 왔을 때 시차가 3시간이 벌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다가 미국 갔을 때는 흔히 그 낮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하루 이틀 내가 조금 잠을 참으면서 이렇게 적응할 수가 있는데 아주 묘한 시각차, 뭐 2시간, 3시간 차 이렇게 난다는 거는 정말 본인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이제 그 시차도 좀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시즌 내내 이렇게 탄탄한 체력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역시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기본이고요. 아, 그렇죠. 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피로가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부상 노출도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어떻게 유현진 선수가 첫 해를 잘 넘어갈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이 지난 6월 7일 지난해입니다. 롯데와 한화의 경기인데 이때 유현진 선수가 사실은 등 근육 부상이 있었던 그런 날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 얼굴 표정이라든가 마운드에서 하는 행동을 보시게 되면은 평소에 던질 때하고 확연히 얼굴 표정이 지금 달라요. 그렇죠. 상당히 표정이 좀 경직돼 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뭐 황명재 캐스터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유현진 선수가 이 당시에 이제 등이 안 좋았잖아요. 네. 자, 메이저리그 가서는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이럴 때는 지체 없이 팀 닥터나 이 감독님에게 알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빠르게 조속하게 치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스스로 부상을 키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전에 메이저리거들이 좀 그 본인이 좀 꽁꽁 끌어안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랑 차이가 있는 게요. 우리는 뭐 몸이 안 좋은 뛴 걸 부상 투혼이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자, 저쪽에서는 자칫하면은 이 선수가 그 귀한 몸, 비싼 몸 관리를 못한 쪽으로 해서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요. 정말 터프한 성도 선수다. 이 정도 얘기를 듣는 거지만은 자기 몸을 정말 아껴야 됩니다. 자, 이 유현진 선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본인이 약간의 부상을 안고도 이제 투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지금 중계 멘트에도 양상문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유현진 선수가 그 주간 경기들보다는 이제 야간 경기들에 좀 많이 맞춰져서 이제 한도하 감독 전 감독이 이제 배정을 해줬는데 네. 사실 메이저리그 가서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간 저희가 볼 때는 뭐 현지 똑같은 저녁 7시 경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서부하고 동부의 7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렇죠. 7시거든요. 네. 자, 그런 묘한 차이를 유현진 선수도 분명히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과연 그 사실 한화가 팀 전력상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특히 지난 2012 시즌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겪고 뭐 시즌을 마치긴 했습니다. 과연 다저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유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등판을 했을 때 네. 긴 이닝 많은 투구수를 가는 경우가 여타 다른 선발 투수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게 물론 체력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좀 예방이 됐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반면에 이건 틀린 것은 이런 뭐 이동거리라든가 경기 출장수, 경기에 대한 집중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무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유현진 선수의 지난 시즌을 보면서 다각적으로 이제 올 시즌을 좀 전망을 해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 지금 체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를 끝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지금 보실 장면은 7월 24일 롯데 한화전인데요. 그렇죠. 9회 초에 4대2 상황에서 강민호에게 홈런 맞으면 4대3으로 쫓기거든요. 자, 이때도 상당히 많은 투구수를 이미 던진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점수 차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유현진 선수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게 당시 하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은 아무리 저희가 괴물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도 지친 건 지친 거거든요. 그럼요. 자, 공도 눈에 익었고 공 끝에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유현진 선수도 위기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결국 이제 뭐 한화 입장에서는 마땅한 마무리가 없기 때문에 유현진을 끝까지 던지게 하면서 이날 경기 시즌 최다인 129개의 공을 던졌던 날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매경기 저렇게 던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유현진 선수가 나왔을 때 100개 이상은 뭐 당연히 기본으로 던진다. 네. 상황에 따라서 110개, 120개까지 던지는 경우 사실 저희가 심심치 않게 봐왔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유현진 선수가 체력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경기의 집중도 부분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 후반까지도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도 꽤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죠. 뭐 우리 선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포스트 시즌 던졌을 때 네. 똑같은 투구수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피로도는 완전히 틀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올해가 바로 첫 시즌입니다. 네. 앞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유현진 선수가 충분히 적응을 해내겠지만은 첫 시즌, 특히 시즌 초반에 유현진 선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9회 마지막 이닝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안타를 맞으면서 위기를 맞는 모습인데요. 네. 흔히 뭐 투수들의 피로도가 쌓였을 때 뭐 악력도 떨어지게 되고 네. 공끝의 힘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피안타율이라든가 피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현진 선수가 또 국내 선수를 상대할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본인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어렵게 완투승을 기록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 그만큼 이제 유현진 선수가 어떤 그 집중력 있는 모습을 경기 후반까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뭐 유현진 선수가 리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두 장면을 보셨습니다만 저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저희도 중계를 했으니까요. 이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유현진 선수가 시즌 마지막 등판 때 결국 이제 경기가 연장까지 가면서 연장 10회도 올라와서 끝까지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대전구장을 찾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경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강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국내 무대 그 당시로서는요. 네. 자, 당분간은 국내 무대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수가 있었고 또 본인이 10승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네. 정말 강인한 그런 정신력을 보여주면서 그 경기에 임했고 물론 아쉽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은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저스가 네. 그렇게 크게 배팅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이제 체력을 쭉 살펴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리그, 다른 시즌 그리고 낯선 환경 이런 속에서 이제 첫 등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인 그 보완이 되고 체력적으로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유현진 선수의 이 2014 시즌은 굉장히 그 밝아 보이는데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게 역시 두 번째 이슈 정신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가서 아무래도 말도 잘 통하기 어렵고 물론 통역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선수들하고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지 못한다라든가 클럽하우스에서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신적인 피로도까지 같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본인이 차근차근 잡아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2 시즌의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4월 13일 한화 SK전인데 8회 말 지금 고의사고로 만루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제대회 경험 많고요. 네. 또 국내에서도 숱하게 이런 부분, 특히 본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맞는 위기상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는 아마 지금 현재 국내 어느 투수보다도 좀 단련이 많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상대 적진에서 네. 지금 이제 일방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하는데 지금 3구 3진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기거든요. 그렇죠. 뭐 정말 뭐 고의사고 2명 내보내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들어갔는데 과감한 몸쪽 빠른 볼로 지금 예. 삼진 잡고 또 본인이 포효하는 모습인데요. 뭐 저희가 사실 뭐 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네. 큰 경기에서도 유현진 선수가 정말로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은 자주 봐왔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예. 정말 아주 귀한 경험이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에서도 유현진 선수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현진 선수가 한화라는 팀, 비록 이제 팀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2, 3년 가까이 참 많은 수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켜볼 그림들이 보면 사실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도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던 장면들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숱하게 많았고요. 정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하나 마무리 투수였었죠. 네. 바티스타 선수가 지금 블론 세이브를 하면서 유현진 선수의 승리를 날리는 좀 그런 모습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당시 참 본인이 많이 속상했겠죠. 그럼요. 예. 사실 이런 경기들, 그러니까 이런 아쉬웠던 경기들에서 1승만 더 추가했으면 사실 7년 연속 10승을 할 수 있고 명예롭게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던 부분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런 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현진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짓고 그렇죠. 승리를 지켰으면 하는 게 또 하나의 당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경기는 이제 결국 바티스타의 블론 세이브로 동점이 되는 모습이고 네. 이런 어찌 보면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정신력에 있어서는 국내 어떤 투수보다도 월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면은 정말 첫 해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야수들이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야구 실책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선발 투수 입장에서 블론 세이브도 분명히 경기의 일부입니다. 네. 하지만 그게 자주 일어남으로 해서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방주사 아주 아프고 네. 고통스러운 예방주사입니다만은 유현진 선수 첫 해 적응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 7대1까지 한화의 방망이가 초반에 터지면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갔었던 경기였는데 결국 경기 후반에 불펜이 무너지면서 또 동점을 허용하고 역전을 허용했던 경기거든요. 메이저리그도 한 팀이 한 시즌에 162경기를 치르는데요. 5점 이상 차가 벌어져서 패하는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번 내지 4번 나올까 말까라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저런 경기 하게 되면은 사실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멘탈이 붕괴된다는 얘기 그럼요. 하잖아요. 충분히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한대화 전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한화 선수들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어려운 시즌을 해왔기 때문에 유현진 입장에서는 이런 기억들이 그 당시에는 참 아팠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은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LA 다저스의 눈으로 보이는 전력상 상당히 상위권의 팀. 그렇죠. 포스트 시즌은 당연히 지금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틀림없어요. 네. 자, 그런 팀인데도 그런 팀도 블론 세이브 나올 거고 실책이 그럼요. 나올 거예요. 예. 그런 데서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한화의 지금 이제 수비 실책에 의한 지금 위기가 이어지는 장면들 쭉 보게 되실 텐데 네. 사실 한화가 수비 실책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현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즌 내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이스와 그냥 일반 투수와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이제 그런 고비를 숱하게 넘겼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에이스의 자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물론 이 투수가 야수의 도움 없이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야수로 인해서 도움받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다면은 네. 사실 선발 투수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고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늘 이 유현진 선수가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예. 이런 모습 당연히 글쎄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LA 다저스의 전력 지금 그 유명한 선수들로 많이 라인업이 채워져 가고 있는데 네. 그런 만큼이 탄탄한 수비진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야 같은 부분에 최상의 내야진이라고 그러니까 수비 측면으로 봤을 때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리그 평균은 된다는 얘기죠. 자, 특히 이제 외야 같은 부분은 상당히 탄탄한 부분, 특히 이제 칼 크로포드가 돌아오기 때문에 네. 외야의 수비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넓게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감안을 했을 때 유현진 선수가 좀 내가 이런 면에선 편하게 예. 야수들을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더 마운드에서 안정감 있는 투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 보는 장면보다는 좀 더 나은 탄탄한 수비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유현진 선수의 이런 자책하고 좀 허탈해하는 웃음, 사실 지난해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꼽힐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그 누가 됐건 내가 야수들을 믿지 못하고 던진다. 아, 이거는 참으로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그렇다면은 그 반대의 경우에 갔을 때는 정말 그동안 본인이 정말 누려보지 못했던 네. 사치 아닌 사치가 될 수도 있는 호사겠군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잘 맞춘 타구가 야수에게 잡히고 뚫리고는 사실은 투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뭐 저런 거는 뭐 마음속으로 응원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당연이라고 생각했던 게 황당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2루타가 될 것이 3루타가 된다거나 그런 그렇죠. 장면들. 그러니까 저렇게 한 베이스를 더 준다는 게 얼마나 이 투수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많이 경험을 통해서 유현진 선수가 겪었고요. 사실 좀 프로야구에서 보기 드문, 그리고 보게 되면 좀 창피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하나의 성적도 사실 좋지 못했었고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 두 자리 선수에 가지 못했었는데 좀 그 아팠던 근데 유현진 선수 정말 사실 편은 잘 안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팠던 마음이 네. 올해 좀 다저스란 팀에서 좀 치유가 되길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이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장면인지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던져? 그냥 수비 믿고 던진. 수비 믿고 던지면 안 돼. 너가 잡아야지. 이 타자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삼진으로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야, 아우, 이거 참 가슴에 찡한.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정반대 얘기를 그렇죠. 저 어린 선수들에게 유현진 선수가 하는 거죠. 보통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야수 믿어야 돼. 네. 믿고 자신감 있게 던져야 돼. 이게 저희가 아는 정석인데 유현진 선수 너무 진지하게 그렇죠. 아니야, 네가 삼진 잡을 생각으로 던져야 돼. 참 아이러니야. 하지만 본인의 상황을 안다면은 또 일견 또 이해가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은 뭐 충분히 어떤 장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유현진 선수 같습니다. 이 체력과 정신력, 어찌 보면 가장 그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드렸는데, 다음 살펴볼 부분이 일단 지배력인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지배력이냐? 경기를 지배한다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야구 용어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투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 컨트롤이란 표현으로 다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컨트롤이란 말은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서 지배력은 바로 커맨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커맨드는 조금 더 넓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투수가 스트라이크만 던져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도 던지고 싶은데 던질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거를 커맨드라고 하는데요. 자, 유현진 선수가 첫 해 정말 성공각을 달리기 위해서는 이 커맨드의 능력, 한마디로 내가 컨트롤을 지배할 수 있는 커맨드가 얼마나 중요하나를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써봤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경기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끌고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결국 이제 타자들과 상대해서 그 타자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 투수가 자기가 구위만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런 면에서 물론 이 경기 외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그 커맨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실투를 줄이면서 또는 그쪽의 타자들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자기 스스로가 연구를 하면서 실투율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동안 맞았던 허용했던 홈런 장면들을 좀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이제 뭐 빠른 볼이라든가 체인지업이라든가 이런 공들을 던지면서 결국 이제 홈런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투수가 피 없는 없이 시전을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맞아 나가는 공들 보시면 역시 이런 실투구나라는 네. 게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유현진 선수의 주목이 체인지업인데 예. 가운데서 밀미터에 거의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파워가 있는 강민호 선수에게 그렇죠. 뼈아픈 동점 홈런을 맞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커맨드가 그냥 투수가 원하는 대로 공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홈런을 허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 공을 내가 스트라이크를 잡겠다가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유현진 선수의 공은 떨어져줘야 되거든요. 체인지업은 그렇죠. 떨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랬을 때 사실 뭐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은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국내 타자들보다 평균적으로 파워가 좋은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그 홈런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그 뭐 박찬호 선수라든가 김배현 선수의 경기를 쭉 보시면서 느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선수들 중에는 그러니까 실투를 허용을 해도 실투를 던져도 안타나 뭐 2루타 이렇게 단타로 끝나는 선수들이 있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거의 1번부터 9번까지 실투가 들어왔을 땐 용납하지 않은 선수의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제 포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 수비력적인 측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자, 이런 측면인데 메이저리그 포수들 주전 선수를 기준으로 이 선수들의 평균 홈런이 어느 정도 될까? 봤을 때 이 선수들이 12개에서 13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칩니다. 네. 물론 뭐 과거에 마이클 피아자 같은 선수도 있고 거포형 포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다수의 포수들이 수비에 치중을 하면서 하위 타선 쪽에 내려와 있는 그렇죠.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도 7번, 8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이런 선수들의 평균이 두 자리 숫자 홈런을 치는 거니까 상당히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박빙의 승부라든가 경기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건 역시 이제 빅볼 홈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땐 사실 아무래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유현진 선수의 2013 시즌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유현진 선수가 국내에서 대전을 했을 때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밀고 당기기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러면서 본인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력도 세이브를 했었어요. 네. 자,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하위 타선 쪽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도 하위 타선에서 체력을 소모를 해줘야 되고 또 정말 실투를 줄이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가 리그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정말 네. 이런 좋은 그 제구를 갖고 정말 커맨드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 타자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자, 아까는 바깥쪽, 지금은 몸쪽, 흔히 얘기해 제가 꽉 잡다는 표현, 흔히 얘기해 또 보더라인 피치다. 네. 걸치는 투구 내용을 얼마만큼 많이 매번 그렇게 던지는 건 인간 이상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유현진 선수는 다른 선수하고는 틀리다는 것이 저런 공을 더 많이 던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큰 경기에서도 무척 강한 면모를 보여줘 왔고요. 네.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이라든가 이런 경기에 경험들이 많다는 것도 유현진 선수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상대 물론 이 정말 수익기 싸움에서도 당연히 앞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내가 던지고 싶은 거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활용을 하면서 네. 타자들이 알면서도 나오기 어렵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 일종의 이제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그 좋은 제구력을 갖고 또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구를 하면서 이렇게 국내에서처럼 지금 뭐 LG와의 경기에서 17개의 탈삼진을 잡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이런 모습을 재판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에 적응을 하고 유현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봅니다. 자, 본인이 처음에 잘 풀려나간다고 느꼈을 때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는 저 면도날 같은 제구력 분명히 필요해요. 예. 유현진 선수의 구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그쪽의 최상위의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리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응력 중에 또 하나는 과연 그 상대 그 메이저리그 심판진들에 대한 어떤 성향을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예. 메이저리그 아무래도 뭐 팀들도 많고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심판들의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이분들은요. 정말 제가 볼 때 놀랄 정도로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주심들의 스트라이크 존을
얼마나 빠르게 본인이 경기 초반에 파악을 해서 그쪽을 파고들 수 있냐. 이것도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배력, 바로 이 커맨드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로서는 그런 부분도 좀 늘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다음번에 만났을 땐 저 주심의 존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 없자 차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적응력, 그러니까 지배력 말씀을 드리다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본인이 뭐 원하는 대로 공을 던져야 되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에 대한 성향 파악까지도 끝내야만 유현진 선수가 2013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들과 좀 비교를 좀 해봐 주세요. 자, 맥케인 선수의 모습인데요. 지금 바깥쪽 한마디로 좌우 폭이 더 넓을 수가 있어요. 네. 유현진 선수로서는 그 점은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서지오 로모 선수의 슬라이더 걸치는 부분, 자 지금 이 반스 월리 선수도 우리 스트라이크 존보다 공 반개 내지 한 개 정도가 더 그렇죠. 바깥쪽인데도 속이 올라가잖아요. 네. 저쪽 타자도 불평을 해요. 하지만 저쪽에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확인을 해야 되고 박찬호 박찬호 선수죠. 이거 보세요. 예. 잡아주잖아요. 예. 확실히 이 사이드가 좀 넓은 부분은 유현진에게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그 잡아주는 이유는 저 선수들이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신장도 크고 팔도 길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옆으로 좌우폭이 늘어나는 부분을 유현진 선수가 활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경기 네. 지금은 이제 이 미러 케이스 가야르도 선수의 모습인데 네. 상당히 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건 주심에 선호하는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예. 자, 이것도 보세요. 낮잖아요. 이런 부분도 유현진 선수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틀림없이 높은 쪽을 선호하는 주심이 있고요. 낮은 쪽을 선호하는 게 있는데 아마 우리 심판진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파악을 잘했을 때는 유현진 선수가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타자들의 노림수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높아지겠죠, 확률이.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유현진 선수가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그 요소들 저희가 살펴봐드렸던 이런 5가지 정도, 4가지 정도의 요소가 분명히 필요한데 마지막에 저희가 지목을 했던 이 적응력 부분은 참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그리고 상대 타자들에 대한 그리고 뭐 포수 성향이라든가 그 운동장 그리고 공에 대한 그 어떤 공도 이제 새로운 공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도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좋은 것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유현진 선수의 주무기, 물론 빠른 볼이 있습니다만 체인지업이라는 건 비밀이 아니고 네. 그쪽 선수 상대를 해보면서 느끼겠지만은 그런 스카우팅 리포트 정도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메이저리그 공인구 롤링스는 잘 미끄러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던지는 선수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유현진 선수에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다저 스타디움을 포함해서 대개 메이저리그 구장들이 사실은 뭐 유현진 선수가 지난해에 많은 경기를 가졌던 대전 한박구장보다는 뭐 훨씬 더 크고요. 물론 이제 그 비례해서 타자들의 힘도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대한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유현진 입장에서 일단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구장의 규모를 봤을 때 우리보다 크구나. 사실 어느 투수분도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구장이 느낌에 작게 느껴지면 투수들이 아무래도 장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가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 최소한 심리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엇갈릴 수 있는 딱히 교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정말 경기력, 상대에 대한 연구, 내 스스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저희 기대를 정말 허트러뜨리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3 시즌이 이제 2달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현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 또 하나 긍정적인 건 유현진 선수의 이 적응력 중에 아주 쾌활한 성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게요. 뭐 선수 본인이 타고난 성격이 다 있어요. 네. 그 새로운 데 가서 뭐 한명재 캐스터도 국내 중계를 많이 다니시고 네. 또 메이저리그 중계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보시기에 용병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수와 잘 어울리거나 분위기를 잘 살려주면은 전체적인 분위기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적응을 잘하잖아요. 예. 유현진 선수는 이제는 그쪽 반대 입장이에요. 그쪽에 가서 본인이 말이 안 되더라도 정말 야구라는 공통 언어로서 이 선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아무래도 클럽하우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빠르게 단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유현진 선수가 2013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유현진 선수가 박찬호 선배의 모습 못지않은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팬들도 모두 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3 시즌이 더욱더 큰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유현진 선수의 올 시즌 많은 그 보도를 통해서 기대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그 주변 팬들의 질문 중에 딱 한 가지.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성공하기 위해선 정신력이나 체력이나 다 이제 안배가 됐다고 감안한다면 구속과 구종 이 부분에 대한 그 팬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구속 증가라든가 구종 추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속이 하루아침에 또 유현진 선수와 같이 이렇게 프로 경험이 쌓인 선수가 하루아침에 많이 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이 확실히 준비를 했다면은 2, 3km 정도 끌어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현재 기준으로서 메이저리그에서 강속구 투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난해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의 콜 하멜스 선수 네. 얘기를 하거든요. 최고 구속, 평균 구속은 약간 빠릅니다만은 최고 구속은 유현진 선수랑 비슷하고 네. 같은 자원이고 이 선수도 본인의 주무기가 체인지업입니다. 아하.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선수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15승 이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급의 투수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지금 가진 무기를 더 날카롭게 그래서 커맨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신이 현재 가진 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일단은 제가 볼 때 올해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쭉 설 특집으로 메이저리그 스페셜 유현진 선수 과연 올 시즌 화려한 도전자로서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제 송재 위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질문이 아마 많은 그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유현진 선수의 2013 시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저는 역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프링 트레이닝에 들어가서 아차 싶으면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본인의 그런 정말 숭불숭불한 또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잘 이겨내고요. 자, 본인이 시즌 초반에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단순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시즌 깁니다. 아마 처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시즌 지나면서 몇 차례 고비가 올 거예요. 자, 왔을 때 유현진 선수의 그런 긍정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할 이유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산술적으로 몇 승과 평균 자책점 얼마 정도를 기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자, 저는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두 자리 승수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중반. 아무리 만약에 4점대 초반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이하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기대치가 성적으로 잘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 특집 메이저리그 스페셜 위대한 도전자 유현진 선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화려한 2013 시즌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는 2월 말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대전 마운드에서 끝까지 던질 수 있었던 게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 거리는 아기 독수리 유현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사실 신인 선수가 아니죠. 꽤 대단한 선수죠. 뭐 신인이지만 신인답지 않은 그런 플레이를 쭉 해줘요. 머뭇거릴 새 없이 모두 지나버렸어. 시간이라는 놈은 피도 눈물도 없어. 그룹업도 눌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단단히 손가 나는 돌멩이 일지고 저리 치여도 흘러가다 보면 처음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껏 하늘을 날고 싶어. 굴러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굴러 난 굴러. 지금 어때요? 지금 뭐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죽었던 가슴을 잡혀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We want to welcome you to the Dodgers. 달려라 돌멩이 날아라 돌멩이 굴러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박찬호 선배가 다이어스에서 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오늘까지 좀 이겼으면 좀 더 부모님들이 좋아했을 텐데 좀 아쉽고요. 항상 저 경기마다 멀리 와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내라 도내. 다 걸치는 부분. 자, 지금 이 반스 월리 선수도 우리 스트라이크 존보다 공 반개 내지 한 개 정도가 그렇죠. 더 바깥쪽인데도 속이 올라가잖아요. 네. 저쪽 타자를 불평을 해요. 하지만 저쪽에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확인을 해야 되고 박찬호 박찬호 선수죠. 이거 보세요. 예. 잡아주잖아요. 예. 확실히 이 사이드가 좀 넓은 부분은 유현진에게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그 잡아주는 이유는 저 선수들이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신장도 크고 팔도 길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옆으로 좌우폭이 늘어나는 부분을 유현진 선수가 활용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이 미러 케이스 가야르도 선수의 모습인데 네. 상당히 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건 주심에 선호하는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예. 자, 이것도 보세요. 낮잖아요. 이런 부분도 유현진 선수가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틀림없이 높은 쪽을 선호하는 주심이 있고요. 낮은 쪽을 선호하는 게 있는데 아마 우리 심판진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파악을 잘했을 때는 유현진 선수가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타자들의 노림수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높아지겠죠, 확률이.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유현진 선수가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그 요소들 저희가 살펴봐드렸던 이런 5가지 정도, 4가지 정도의 요소가 분명히 필요한데 마지막에 저희가 지목을 했던 이 적응력 부분은 참 많은 것들을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그리고 상대 타자들에 대한 그리고 뭐 포수 성향이라든가 그 운동장 그리고 공에 대한 그 어떤 공도 이제 새로운 공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도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좋은 것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유현진 선수의 주무기 물론 빠른 볼이 있습니다만 체인지업이라는 건 비밀이 아니고 네. 그쪽 선수 상대를 해보면서 느끼겠지만은 그런 스카우팅 리포트 정도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메이저리그 공인구 롤링스는 잘 미끄러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던지는 선수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유현진 선수에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다저 스타디움을 포함해서 대개 메이저리그 구장들이 사실은 뭐 유현진 선수가 지난해에 많은 경기를 가졌던 대전 한박구장보다는 뭐 훨씬 더 크고요. 물론 이제 그 비례해서 타자들의 힘도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대한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유현진 입장에서 일단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구장의 규모를 봤을 때 우리 보고도 크구나. 사실 어느 투수분도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구장이 느낌에 작게 느껴지면 투수들이 아무래도 장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가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 최소한 심리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엇갈릴 수 있는 딱히 교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정말 경기력, 상대에 대한 연구, 내 스스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저희 기대를 정말 허트러뜨리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3 시즌이 이제 2달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현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 또 하나 긍정적인 건 유현진 선수의 이 적응력 중에 아주 쾌활한 성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게요. 뭐 선수들 본인이 탁월한 성격이 다 있어요. 네. 새로운 데 가서 뭐 한명재 캐스터도 국내 중계를 많이 다니시고 네. 또 메이저리그 중계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보시기에 용병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수랑 잘 어울리거나 분위기를 잘 살려주면은 전체적인 분위기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적응을 잘하잖아요. 예. 유현진 선수는 이제는 그쪽 반대 입장이에요. 그쪽에 가서 본인이 말이 안 되더라도 정말 야구라는 공통 언어로서 이 선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아무래도 클럽하우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빠르게 단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유현진 선수가 2013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유현진 선수가 박찬호 선배의 모습 못지않은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희 팬들도 모두 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3 시즌이 더욱더 큰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유현진 선수의 올 시즌 많은 그 보도를 통해서 뭐 기대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그 주변 팬들의 질문 중에 딱 한 가지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성공하기 위해선 뭐 정신력이나 체력이나 다 이제 안배가 됐다고 감안한다면 구속과 구종 이 부분에 대한 그 팬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구속 증가라든가 구종 추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구속이 하루아침에 또 유현진 선수와 같이 이렇게 프로 경험이 쌓인 선수가 하루아침에 많이 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인이 확실히 준비를 했다면은 2, 3km 정도 끌어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현재 기준으로서 메이저리그에서 강속구 투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지난해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의 콜 하멜스 선수 네. 얘기를 하거든요. 최고 구속, 평균 구속은 약간 빠릅니다만은 최고 구속은 유현진 선수랑 비슷하고 네. 같은 자원이고 이 선수도 본인의 주무기가 체인지업입니다. 아하.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선수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15승 이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급의 투수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지금 가진 무기를 더 날카롭게 그래서 커맨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신이 현재 가진 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일단은 제가 볼 때 올해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쭉 설 특집으로 메이저리그 스페셜 유현진 선수 과연 올 시즌 화려한 도전자로서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제 송재 위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질문이 아마 많은 그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유현진 선수의 2013 시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저는 역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프링 트레이닝에 들어가서 아차 싶으면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본인의 그런 정말 숭글숭글한 또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잘 이겨내고요. 자, 본인이 시즌 초반에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단순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시즌 깁니다. 아마 처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시즌 지나면서 몇 차례 고비가 올 거예요. 자, 왔을 때 유현진 선수의 그런 긍정의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할 이유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산술적으로 레슨과
평균 자책점 얼마 정도를 기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자, 저는 뭐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두 자리 승수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중반. 아무리 만약에 4점대 초반까지는 뭐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이하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기대치가 성적으로 잘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 특집 메이저리그 스페셜 위대한 도전자 유현진 선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화려한 2013 시즌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특집 메이저리그 스페셜 화려한 도전자 유현진. 오늘 이 시간에는 유현진 선수의 올 시즌 기대되는 부분과 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얘기 나눌 송재우 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메이저리그 개막은 약 2달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시범 경기 일정이 이제 2월 23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채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현진 선수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또 어떤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지 오늘 좀 얘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유현진 선수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국내 프로에서 메이저리그로 간 정말 직행을 한 최초의 1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물론 우리 그 뭐 메이저리그 진출사가 박찬호 선수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좀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현진 선수가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짚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새로운 리그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경기 숫자도 많고 또 낯선 팀이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송재우 위원이 보실 때 가장 유현진 선수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자, 본인이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점을 지목을 했었는데요. 역시 이제 체력적인 부분, 뭐 우리하고 다른 경기 수, 뭐 특히 뭐 이동 거리라든가 또 한 경기에 뭐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 집중도의 차이, 여러 가지로 체력적인 부분이 정말 현재 상황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현진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네. 또 어느 정도 마음에 정말 준비를 하고 들어가냐가 정말 올 시즌에 미치는 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사실 여러분들 딱히 생각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자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의 그 다저스 클레이튼 커쇼와 유현진 선수의 올 시즌, 그러니까 이제 2013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수와 선발 등판 그리고 투구 이닝 이동 거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자 지금 유현진 선수 제가 2012년 기준을 한번 볼까요? 27경기 나왔어요. 네. 여기서 유현진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으면서 못 나온 경기도 약간 있었죠. 그렇죠. 그 점에서는 커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선발 투수가 한 시즌을 그대로 갔을 때 네. 35번, 적게는 34번에서 36번까지 선발 등판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유현진 선수 당연히 출장 경기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 투구 이닝도 역시 늘어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 맨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동거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딱 10배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양팀 모두 이게 메이저리그 밑에 평균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동거리가 지금 10배예요. 뭐 언뜻 생각하면은 그쪽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행기 타는 이동은 뭐 이동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서부에서 동부, 그렇죠. 동부에서 서부 끝으로 올 때는 비행기 시간으로만 5시간, 또 반대로 올 때는 그 이상의 6시간 반까지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서 부산, 우리가 뭐 선수들 이동 그 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버스를 타고 갔을 때 걸리는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상당히 선수에게도 쉽지 않은 체력적으로 이 소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도 이동은 합니다만은 사실 그 거리 자체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낯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동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앞서 이제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셨습니다만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많은 이동 거리를 기록하는 팀이 롯데자이언츠인데 약 8,800km 정도의 이동 거리를 보이거든요. 메이저리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자막으로 좀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시애틀이 딱 10배예요. 88,000km네요. 자, 얼마 전에 그래서 시애틀이 이제 이동 거리에 대해서 네. MLB 사무국 측에 좀 불만을 표시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길다 보면은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애틀은 그런 쪽에서 우리가 불리하다. 근데 이 지금 순위 안에 든 팀을 다 보시게 되면 예. 전부 다 이 서부 지역, 그러네요. 서부 해안 지역을 끼고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메이저리그도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는 최대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가장 이동 거리가 긴 시애틀의 경우는 MLB 전체 평균보다 무려 33,000km 이상을 더 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면이 정말 무서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시즌도 길고 경기 수도 많다. 이러다 보니까 누적되는 피로를 선수들이 당장 그 눈으로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경기력에는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더군다나 유현진 선수는 이제 이런 그 긴 이동 거리와 함께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과정 자체가 거의 시즌을 처음 치러보는 선수에게는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타임존이 시간대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서 네. 본인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시차란 얘기를 했었어요. 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부 끝에서 동부 끝으로 왔을 때 시차가 3시간이 벌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다 미국 갔을 때는 흔히 그 낮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하루 이틀 내가 조금 잠을 참으면서 이렇게 적응할 수가 있는데 아주 묘한 시각차, 뭐 2시간, 3시간 차 이렇게 난다는 거는 정말 본인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이제 그 시차도 좀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시즌 내내 이렇게 탄탄한 체력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역시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기본이고요. 그렇죠. 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피로가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부상 노출도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어떻게 유현진 선수가 첫 해를 잘 넘어갈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이 지난 6월 7일 지난해입니다. 롯데와 한화의 경기인데 이때 유현진 선수가 사실은 등 근육 부상이 있었던 그런 날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 얼굴 표정이라든가 마운드에서 하는 행동을 보시게 되면은 평소에 던질 때하고 확연히 얼굴 표정이 지금 달라요. 그렇죠. 상당히 표정이 좀 경직돼 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뭐 황명재 캐스터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유현진 선수가 이 당시에 이제 등이 안 좋았잖아요. 네. 자, 메이저리그 가서는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이럴 때는 지체 없이 팀 닥터나 이 감독님에게 알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빠르게 조속하게 치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스스로 부상을 키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전에 메이저리거들이 좀 그 본인이 좀 꽁꽁 끌어안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랑 차이가 있는 게요. 우리는 뭐 몸이 안 좋은 띵 걸 부상 투혼이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자, 저쪽에서는 자칫하면은 이 선수가 그 귀한 몸, 비싼 몸 관리를 못한 쪽으로 해서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요. 정말 터프한 선수다. 이 정도 얘기를 듣는 거지만은 자기 몸을 정말 아껴야 됩니다. 자, 이 유현진 선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본인이 약간의 부상을 안고도 이제 투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지금 중계 멘트에도 양상문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유현진 선수가 그 주간 경기들보다는 이제 야간 경기들에 좀 많이 맞춰져서 이제 한도하 감독 전 감독이 이제 배정을 해줬는데 네. 사실 메이저리그 가서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간 저희가 볼 때는 뭐 현지 똑같은 저녁 7시 경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서부하고 동부의 7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렇죠. 7시거든요. 네. 자, 그런 묘한 차이를 유현진 선수도 분명히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과연 그 사실 한화가 팀 전력상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특히 지난 2012 시즌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겪고 뭐 시즌을 마치긴 했습니다. 과연 다저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유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등판을 했을 때 네. 긴 이닝
많은 투구수를 가는 경우가 여타 다른 선발 투수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게 물론 체력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좀 예방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반면에 이건 틀린 것은 이런 뭐 이동거리라든가 경기 출장수, 경기에 대한 집중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무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유현진 선수의 지난 시즌을 보면서 다각적으로 이제 올 시즌을 좀 전망을 해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 지금 체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를 끝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지금 보실 장면은 7월 24일 롯데 한화전인데요. 그렇죠. 9회 초에 4대2 상황에서 강민호에게 홈런 맞으면서 4대3으로 쫓기거든요. 자, 이때도 상당히 많은 투구수를 이미 던진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점수 차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유현진 선수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게 당시 하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은 아무리 저희가 괴물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도 지친 건 지친 거거든요. 그럼요. 자, 공도 눈에 익었고 공 끝에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유현진 선수도 위기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결국 이제 뭐 한화 입장에서는 마땅한 마무리가 없기 때문에 유현진을 끝까지 던지게 하면서 이날 경기 시즌 최다인 129개의 공을 던졌던 날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매경기 저렇게 던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유현진 선수가 나왔을 때 100개 이상은 뭐 당연히 기본으로 던진다. 네. 상황에 따라서 110개, 120개까지 던지는 경우 사실 저희가 심심치 않게 봐왔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유현진 선수가 체력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경기의 집중도 부분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 후반까지도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도 꽤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죠. 뭐 우리 선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포스트 시즌 던졌을 때 네. 똑같은 투구수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피로도는 완전히 틀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올해가 바로 첫 시즌입니다. 네. 앞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유현진 선수가 충분히 적응을 해내겠지만은 첫 시즌, 특히 시즌 초반에 유현진 선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9회 마지막 이닝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안타를 맞으면서 위기를 맞는 모습인데요. 네. 흔히 뭐 투수들의 피로도가 쌓였을 때 뭐 악력도 떨어지게 되고 네. 공끝의 힘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피안타율이라든가 피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현진 선수가 또 국내 선수를 상대할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본인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어렵게 완투승을 기록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 그만큼 이제 유현진 선수가 어떤 그 집중력 있는 모습을 경기 후반까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뭐 유현진 선수가 리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두 장면을 보셨습니다만 저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저희도 중계를 했으니까요. 이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유현진 선수가 시즌 마지막 등판 때 결국 이제 경기가 연장까지 가면서 연장 10회도 올라와서 끝까지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대전구장을 찾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경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강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국내 무대 그 당시로서는요. 네. 자, 당분간은 국내 무대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수가 있었고 또 본인이 10승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네. 정말 강인한 그런 정신력을 보여주면서 그 경기에 임했고 물론 아쉽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은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저스가 네. 그렇게 크게 배팅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데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이제 체력을 쭉 살펴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리그, 다른 시즌 그리고 낯선 환경 이런 속에서 이제 첫 등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인 그 보완이 되고 체력적으로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유현진 선수의 이 2014 시즌은 굉장히 그 밝아 보이는데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게 역시 두 번째 이슈 정신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가서 아무래도 말도 잘 통하기 어렵고 물론 통역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선수들하고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지 못한다라든가 클럽하우스에서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신적인 피로도까지 같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본인이
차근차근 잡음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2 시즌의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4월 13일 한화 SK전인데 8회 말 지금 고의 사고로 만루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제대회 경험 많고요. 네. 또 국내에서도 숱하게 이런 부분, 특히 본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맞는 위기상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는 아마 지금 현재 국내 어느 투수보다도 좀 단련이 많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상대 적진에서 네. 지금 이제 일방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하는데 지금 3구 3진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기거든요. 그렇죠. 뭐 정말 뭐 고의사고 2명 내보내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들어갔는데 과감한 몸쪽 빠른 볼로 지금 예. 삼진 않고 또 본인이 포효하는 모습인데요. 뭐 저희가 사실 뭐 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네. 큰 경기에서도 유현진 선수가 정말로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은 자주 봐왔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예. 정말 아주 귀한 경험이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에서도 유현진 선수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현진 선수가 한화라는 팀, 비록 이제 팀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2, 3년 가까이 참 많은 수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투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 컨트롤이라는 표현으로 다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컨트롤이란 말은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서 지배력은 바로 커맨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커맨드는 조금 더 넓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투수가 스트라이크만 던져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도 던지고 싶은데 던질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거를 커맨드라고 하는데요. 자, 유현진 선수가 첫 해 정말 성공과를 달리기 위해서는 이 커맨드의 능력. 한마디로 내가 컨트롤을 지배할 수 있는 커맨드가 얼마나 중요하나를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써봤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경기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끌고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될 텐데 결국 이제 타자들과 상대해서 그 타자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 투수가 자기가 구위만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런 면에서 물론 이 경기 외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그 커맨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실투를 줄이면서 또는 그쪽의 타자들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자기 스스로가 연구를 하면서 실투율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동안 맞았던 허용했던 홈런 장면들을 좀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이제 뭐 빠른 볼이라든가 체인지업이라든가 이런 공들을 던지면서 결국 이제 홈런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투수가 피 없는 없이 시전을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맞아 나가는 공들 보시면 역시 이런 실투구나라는 네. 게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유현진 선수의 주목이 체인지업인데 예. 가운데서 몇 미터에 거의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파워가 있는 강민호 선수에게 그렇죠. 뼈아픈 동점 홈런을 맞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커맨드가 그러니까 투수가 원하는 대로 공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홈런을 허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 공을 내가 스트라이크를 잡겠다가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유현진 선수의 공은 떨어져줘야 되거든요. 체인지업은 그렇죠. 떨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랬을 때 사실 뭐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은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국내 타자들보다 평균적으로 파워가 좋은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그 홈런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그 뭐 박찬호 선수라든가 김배현 선수의 경기를 쭉 보시면서 느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선수들 중에는 그러니까 실투를 허용을 해도 실투를 던져도 안타나 뭐 2루타 이렇게 단타로 끝나는 선수들이 있지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거의 1번부터 9번까지 실투가 들어왔을 땐 용납하지 않은 선수의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제 포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 수비력적인 측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자, 이런 측면인데 메이저리그 포수들 주전 선수를 기준으로 이 선수들의 평균 홈런이 어느 정도 될까? 봤을 때 이 선수들이 12개에서 13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칩니다. 네. 물론 뭐 과거에 마이클 피아자 같은 선수도 있고 거포형 포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다수의 포수들이 수비에 치중을 하면서 하위 타선 쪽에 내려와 있는 그렇죠.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도 7번, 8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이런 선수들의 평균이
두 자리 숫자 홈런을 치는 거니까 상당히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박빙의 승부라든가 경기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건 역시 이제 빅볼 홈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땐 사실 아무래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유현진 선수의 2013 시즌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유현진 선수가 국내에서 대전을 했을 때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밀고 당기기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러면서 본인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력도 세이브를 했었어요. 네. 자,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하위 타선 쪽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도 하위 타선에서 체력을 소모를 해줘야 되고 또 정말 실투를 줄이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가 리그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정말 네. 이런 좋은 그 제구를 갖고 정말 커맨드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 타자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자, 아까는 바깥쪽, 지금은 몸쪽, 흔히 얘기해 제가 꽉 잡다는 표현, 흔히 얘기해 또 보더라인 피치다. 네. 걸치는 투구 내용을 얼마만큼 많이 매번 그렇게 던지는 건 인간 이상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유현진 선수는 다른 선수하고는 틀리다는 것이 저런 공을 더 많이 던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큰 경기에서도 무척 강한 면모를 보여줘 왔고요. 네.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이라든가 이런 경기에 경험들이 많다는 것도 유현진 선수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상대 물론 이 정말 수익기 싸움에서도 당연히 앞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내가 던지고 싶은 거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활용을 하면서 네. 타자들이 알면서도 나오기 어렵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 일종의 이제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그 좋은 제구력을 갖고 또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구를 하면서 이렇게 국내에서처럼 지금 뭐 LG와의 경기에서 17개의 탈삼진을 잡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이런 모습을 재판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에 적응을 하고 유현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봅니다. 자, 본인이 처음에 잘 풀려나간다고 느꼈을 때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는 저 면도날 같은 제구력 분명히 필요해요. 예. 유현진 선수의 구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그쪽의 최상위의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리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응력 중에 또 하나는 과연 그 상대 그 메이저리그 심판진들에 대한 어떤 성향을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예. 메이저리그 아무래도 뭐 팀들도 많고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심판들의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이분들은요. 정말 제가 볼 때 놀랄 정도로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주심들의 스트라이크 존을 얼마나 빠르게 본인이 경기 초반에 파악을 해서 그쪽을 파고들 수 있냐. 이것도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배력, 바로 이 커맨드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로서는 그런 부분도 좀 늘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다음번에 만났을 땐 저 주심의 존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 없자 차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적응력, 그러니까 지배력 말씀을 드리다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본인이 뭐 원하는 대로 공을 던져야 되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에 대한 성향 파악까지도 끝내야만 유현진 선수가 2013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들과 좀 비교를 좀 해봐 주세요. 자, 맥케인 선수의 모습인데요. 지금 바깥쪽 한마디로 좌우 폭이 더 넓을 수가 있어요. 네. 유현진 선수로서는 그 점은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서지오 로모 선수의 이제 계속해서 지켜볼 그림들이 보면 사실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도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던 장면들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뭐 숱하게 많았고요. 정말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하나 마무리 투수였었죠. 네. 바티스타 선수가 지금 블론 세이브를 하면서 유현진 선수의 승리를 날리는 좀 그런 모습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당시 참 본인이 많이 속상했겠죠. 그럼요. 예.
사실 이런 경기들, 그러니까 이런 아쉬웠던 경기들에서 1승만 더 추가했으면 사실 7년 연속 10승을 할 수 있고 명예롭게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던 부분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런 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현진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짓고 그렇죠. 승리를 지켰으면 하는 게 또 하나의 당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경기는 이제 결국 바티스타의 블로운 세이브로 동점이 되는 모습이고 네. 이런 어찌 보면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정신력에 있어서는 국내 어떤 투수보다도 월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러면은 정말 뭐 첫 해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또 야수들이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뭐 야구 실책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선발 투수 입장에서 블로운 세이브도 분명히 경기의 일부입니다. 네. 하지만 그게 자주 일어남으로 해서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방주사 아주 아프고 네. 고통스러운 예방주사입니다만은 유현진 선수 첫 해 적응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 7대1까지 한화의 방망이가 초반에 터지면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갔었던 경기였는데 결국 경기 후반에 불펜이 무너지면서 또 동점을 허용하고 역전을 허용했던 경기거든요. 메이저리그도 한 팀이 한 시즌에 162경기를 치르는데요. 5점 이상 차가 벌어져서 패하는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번 내지 4번 나올까 말까라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저런 경기 하게 되면은 사실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멘탈이 붕괴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충분히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한대화 전 감독의 모습도 보이고 한화 선수들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어려운 시즌을 해왔기 때문에 유현진 입장에서는 이런 기억들이 그 당시에는 참 압박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은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LA 다저스의 눈으로 보이는 전력상 상당히 상위권의 팀. 그렇죠. 포스트 시즌은 당연히 지금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긴 틀림없어요. 네. 자, 그런 팀인데도 그런 팀도 블로운 세이브 나올 거고 실책이 그럼요. 나올 거예요. 예. 그런 데서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한화의 지금 이제 수비 실책에 의한 지금 위기가 이어지는 장면들 쭉 보게 되실 텐데 네. 사실 한화가 수비 실책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현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즌 내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이스와 그냥 일반 투수와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이제 그런 고비를 숱하게 넘겼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에이스의 자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물론 이 투수가 야수의 도움 없이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야수로 인해서 도움받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다면은 네. 사실 선발 투수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고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늘 이 유현진 선수가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예. 이런 모습 당연히 글쎄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LA 다저스의 전력 지금 유명한 선수들로 많이 라인업이 채워져 가고 있는데 네. 그런 만큼이 탄탄한 수비진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야 같은 부분에 최상의 내야진이라고 그러니까 수비 측면으로 봤을 때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리그 평균은 된다는 얘기죠. 자, 특히 이제 외야 같은 부분은 상당히 탄탄한 부분, 특히 이제 칼 크로포드가 돌아오기 때문에 네. 외야의 수비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넓게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감안을 했을 때 유현진 선수가 좀 내가 이런 면에선 편하게 예. 야수들을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더 마운드에서 안정감 있는 투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 보는 장면보다는 좀 더 나은 탄탄한 수비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현진 선수의 이런 자책하고 좀 허탈해하는 웃음 사실 지난해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꼽힐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누가 됐건 내가 야수들을 믿지 못하고 던진다. 이거는 참으로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그렇다면은 그 반대의 경우에 갔을 때는 정말 그동안 본인이 정말 누려보지 못했던 네. 사치 아닌 사치가 될 수도 있는 호사겠군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잘 맞춘 타구가 야수에게 잡히고 뚫리고는 사실은 투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런 거는 마음속으로 응원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당연이라고 생각했던 게 황당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루타가 될 것이 3루타가 된다거나 그런 그렇죠. 장면들.
선수가 저렇게 한 베이스를 더 준다는 게 얼마나 이 투수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많이 경험을 통해서 유현진 선수가 겪었고요. 사실 좀 프로야구에서 보기 드문, 그리고 보게 되면 좀 창피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하나의 성적도 사실 좋지 못했었고,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 두 자리 선수에 가지 못했었는데, 좀 그 아팠던, 근데 유현진 선수 정말 사실 편은 잘 안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팠던 마음이 네. 올해 좀 다저스란 팀에서 좀 치유가 되길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이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장면인지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던져? 그냥 수비 믿고 던진. 수비 믿고 던지면 안 돼. 너가 잡아야지. 이 타자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삼진으로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야, 아우, 이거 참 가슴이 찡한.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정반대 얘기를 그렇죠. 저 어린 선수들에게 유현진 선수가 하는 거죠. 보통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야수 믿어야 돼. 네. 믿고 자신감 있게 던져야 돼. 이게 저희가 아는 정석인데 유현진 선수 너무 진지하게 그렇죠. 아니야, 네가 삼진 잡을 생각으로 던져야 돼. 참 아이러니야. 하지만 본인의 상황을 안다면은 또 일견 또 이해가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은 뭐 충분히 어떤 장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유현진 선수 같습니다. 이 체력과 정신력, 어찌 보면 가장 그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드렸는데, 다음 살펴볼 부분이 일단 지배력인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지배력이냐? 경기를 지배한다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야구 용어적인 부분을 먼저